저는 결혼식이 몇 개월 남은 예비 신부에게 황당한 일을 겪어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삶이 엉망진창이 될 뻔했던 사건이라서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간호사 여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혼을 받게 되었고,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결혼을 할 줄은 몰랐는데 솔직히 청혼을 받았을 때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예비 신랑과 함께 일하는데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와 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너 맞지? 이게 어디서 황당한 짓이야. 의사인 우리 아들 만났더니 눈에 베이는 게 없느냐. 어디에 돈을 내놔라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에 저는 매우 당황했고 응대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려는 것이 제가 언제 돈을 내놓으라고 한 적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벌써 몇 번째인지 어떤 미치광이 의사 아들을 내세우는 걸 완전히 즐기려고 눈이 돈다고요. 여자 만난다고 함부로 물어봤더니 간호사 오라 이 여자아이야. 우리 아들 의사 이용해 돈을 벌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어머님, 제가 지금 영어를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언제 예비 시어머니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는 말을 하신 건가요? 그리고 병원에서 소리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걸 몰라요. 저는 영죄한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왜 소리를 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의사로 속여 돈을 뺏는 여자로 명백하게 말해버리니 더 난처하더라고요. 남들이 듣는 앞에서 그러니 더 마음이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당황했어요. 제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조금 세게 말을 했더니 예비 어머니가 척척 다가오시던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뺨을 때리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고 화가 났던지 몰라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맞은 뺨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이러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우리 아들이랑 우리 집안에서 큰 피해를 가했는데도 그런 말을 해. 응, 너 감정을 잃었니? 아주 대단한 꽃뱀. 제가 말문이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소란이 계속됐고 병원 경비가 와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마침내 주변 사람들의 말 덕분에 예비 시어머니도 물러나셨어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처음부터 원활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돈과 지위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나에게는 그렇게나 악의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서로 몇 번 만나긴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신랑이 나를 결혼할 인연으로 소개해 주신 후에도 나에게 꽤 친절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자 한다는 마음을 굳게 머금고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몇 달 즐긴 후 즉시 임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의사이니 돈을 잘 보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과 임신 준비에 전념하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생각해 볼게요. 아직 일을 그만두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니 말씀하신 결혼 의사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그래, 뭐 생각 안 해봤으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면 되지. 어차피 젊고 창창하게 보여서 좋아해도 잘 낳고 집안일도 잘 하겠어.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직업에 큰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좀 나중에 들은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말 끝마다 의사 아들 자랑을 하곤 했어요. 모든 이야기가 아들 자랑으로 끝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 빼고는 어쨌든 친절한 사람이셨어요. 이런 예비 시어머니의 사고방식에 대해 친구들에게도 물어봤던 적이 있었죠. 우리 예비 시어머니가 아들 자랑이 좀 심하시거나 고기를 먹어도 우리 아들이 사는 고기라서 마시는 거니까 제대로 인사하라고 하시고 병원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나오면 우리 아들이 다른 아들들 중에서 제일인 게 분명하다고 말씀하시고 한참 이야기를 하실 때면 애라고 하실 때는 애가 아들에 닮아 자라겠다고 하시는 거라고 하시며 1시간 정도는 이야기하셨어요. 보통 이러니 뭐 의사들도 엄마들이 아들을 많이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들이니까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 그러나 좀 가진 하신 것 같아요. 너에게는 어때?
나한테는 친절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나의 직업도 아직 몰라주시는 건데 결혼하면 집안을 맡아 애 낳고 집안일을 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야 해요. 집안에 들어와서 애 낳고 집안을 운영하라고만 하시는 건데 다른 일은 없다고 하신다면 그 정도면 감사하다. 의사든 엄마든 아들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며느리로 들어가면 괴롭혀서 인간으로 취급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든 어머니든 나한테는 인간으로 대해주어야 한다고요? 친구들이 친절하게도 이렇게 말씀하니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더 친절히 대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임신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비 시어머니가 쌀쌀해지기 시작했어요. 한두 번은 모르는 말을 하기도 했죠.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돈에 대한 욕심이 나겠지 뭐, 아내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천원 씨랑은 돈도 중요한데 결혼을 했으면 어머니가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느 날 뜬금없이 예비 시어머니께서 돈 욕심이 있다고 얘기하셔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이후로도 한두 번 그런 얘기를 해서 당황했고 영문 모르셔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병원에서 찾아와서 이렇게 뺨을 올리시며 실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것도 있어서 죽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가 쟤를 집으로 불러서 여전히 화가 났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기 위해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쟤에게는 예비 시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무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부와 함께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 보니까 안 되겠더라. 아, 너처럼 돈 60만 원 애랑은 우리 아들이랑 결혼 못 시켜? 그렇게 알아? 아, 왜 자꾸 돈 욕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파혼이. 파혼하면 아쉬울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 쪽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사진을 예비 시어머니 앞에 던졌어요. 그 사진에는 병 관계자들 몇 명이 있었고 병원장 옆에 제가 서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저에게 물었어요. 뭐야 이 사진은 뭔데? 내가 왜 여기 있어? 너랑 병원장님이 뭘 한 거야?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이 똑같이 놀란 모습이었어요. 자기야, 이게 뭐야? 자기가 왜 병원장님이랑 사진을 같이 찍었어? 그 병원장님은 내 큰아버지예요. 유사한 비밀을 숨겨왔는데 결혼 몇 달 전 큰아버지가 선물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 직전에 현관물에 걸리는 얘기였죠. 어머니가 먼저 파원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네요. 파원이 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난 결혼하기 싫다는 게 진심은 아니었어요. 사실 예비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쫓아오고 뺨까지 치는 등의 일이 있었는데 이때까지 파혼하겠다는 건 그냥 맞바람을 그렸던 것이었어요. 결혼은 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뺨을 맞아도 예비 시어머니와의 맞서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먼저 나서니 예비 시어머니는 크게 놀라시더니 갑자기 나를 쳐다보며 말하셨어요. 아, 아니네. 내가 병원장 조카인 줄 몰랐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그랬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일어났겠지?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런 줄은 몰랐어. 몰랐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이야.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병원에 찾아와서 그렇게 난리를 쳐놓으시고 선을 그리고 도대체 왜 자꾸 나를 돈 욕심 많은 이상한 여자로 몰고 가시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우물쭈물하더니 결국 맞지 못해 입을 열더라고요. 아유, 그야 우리 아들이 내가 결혼 준비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나한테 돈을 자꾸 빌려가니까 그래. 아이 의사들이 돈을 빌려주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하더라만. 어쨌든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돈 욕심이 많아서 우리 아들에게 돈을 계속 달라고 하는 거야의 전자는 그 말을 듣고 예비 시어머니보다 더 크게 뜬 예비 신랑을 쳐다보았어요. 아, 모든 게 예비 신랑이 있다니
저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가 저더러 계속 돈 욕심이 많다고 한 것이 제가 돈을 달라고 했다는 예비 신랑의 거짓말 때문이라는 것인데 저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제 표정을 보더니 큰일이 났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갑자기 저에게 빌빌거리며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아니야, 자기야. 여기에는 다 사정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병원장 조카인 걸 알았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지? 나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사정 무슨 사정? 자기가 내 핑계를 대고 어머니한테 돈을 빌리는데 무슨 사정이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직 페이 닥터 아니야.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그랬던 거야. 정말이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나도 엄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쪽팔리다 보니까 그랬어. 미안해. 근데 그보다 자기는 왜요? 병원장인 조하라는 사실을 숨겼던 거야? 내가 병원장 조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낙하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비밀로 유지해 달라고 한 거야. 내가 경력에 비해 직급이 높은 것은 내 능력 덕분이지 큰아버지 덕분은 아니야. 또한 신혼집은 굳이 마련할 필요가 없는데 큰아버지가 준다던 큰 선물이 신혼집인 거야. 아무래도 자기 태도가 좀 이상하다고 의심스러워해.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예비 신랑은 갑자기 더 필사적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졌다. 정말이야. 그래서 좋은 집을 찾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말할 거야. 그 돈은 엄마에게 다시 갚았어. 만약 자기가 병원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신혼집이 생길 거라는 걸? 알았어. 내가 엄마에게 돈을 빌릴 일이 없었어.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엄마에게 돈을 빌렸다는데 정말 수상하네. 신혼집을 마련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면 내게 말할 생각도 안 해봤어.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기 전에 나에게 먼저 상의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니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의사인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쪽팔리잖아. 그런 일이라도 이해해줘. 너 때문에 여러 차례 돈을 빌었지만 이제 거의 다 갚았어. 그 돈이 정말 내게로 갔다고 생각했어. 아니라면 내가 오해한 건가? 기분 좀 풀어. 뺨을 갈긴 것도 사과하고 싶어.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미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았어. 그리고 예비 신랑의 태도는 좀 수상했어요. 예비 신랑이 얼마나 변명을 해도 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죠. 예비 신랑이 여러 번 제게 돈을 빌려갔다는데 신혼집 계약금을 여러 번 내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겠어요. 딱 봐도 뭔가 숨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결혼을 보류하기로 했어요.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의심스럽고 이상하네요. 파오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기야, 나 한동안 시간 좀 가질게.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아,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할지 말지 고려해 보겠다는 말이야? 아이, 그러면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결혼하자. 그래, 여기까지 와서 무슨 말이니? 그게, 아이, 우리 아들을 훌륭하게 키울 회사이고 빠지는 게 없는데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일사랑 결혼하면 너도 좋고 내가 병원장님이 조카니까 우리 아들도 좋잖아. 섭섭하게 그런 소리 말고 결혼은 이대로 하기나 해.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저는 당연히 뿌리쳤다. 예비 신랑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혼자 생각할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러다가 예비 신랑이 제 핑계에 대고 빌린 돈을 어디에다 썼을까 하는 생각이 미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히 신혼집 계약금에 그 돈을 쓴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생각을 하다 보니 궁금해져서 예비 신랑의 핸드폰이라도 몰래 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부터 일이 벌어진 게 분명하지 않을까요?
며칠 후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간호사 명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동 신경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이정현 간호사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제가 찾아온 거예요. 병원 일 때문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오늘 퇴근 후에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결혼하기로 한 예비 신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제 예비 신랑이요. 예비 신랑이 무슨 잘못한 곳이라도 있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크게는 모르겠는데요. 저 크게 일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적인 이야기라서 퇴근 후에 꼭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간호사는 저에게 긴 이야기가 있다고 만나달라고 요청했어요. 퇴근 후에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저 많이 놀랐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은 결혼을 약속한 송철원 의사 선생님은 저와 다른 간호사와 동시에 사귀고 있었어요. 최근에 알게 돼서요. 네, 그게 어떤 뜻이에요?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요새 제가 의심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송 의사는 저희 병동의 간호사랑 사귀고 계셔요. 전혀 몰랐는데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려적반화로 화를 내더라고요. 제게 찾아온 간호사는 분노에 몸을 떨면서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간호사 말에 따르면 예비 신랑은 저를 포함한 3명의 간호사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병원 안에서 본 내키는 대로 간호사들을 꼬셔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 우리 병동의 얼굴만 아는 간호사가 한정판 명품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명품백은 저도 송사 선물로 받은 것이었거든요. 송사는 분명히 일주일간만 판매된 것이라고 국내에 몇 개 없다고 하면서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가방을 든 다른 간호사를 우리 병원 내에서 보니까 영 이상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바람을 핀 증거는 안 되죠. 어떻게 확신하세요? 실은 저도 송사를 만나는 내내 의심스러운 적이 꽤 있었는데 애써 했는데 그 가방을 본 이상 영 이상하다는 생각에 그 간호사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도 기겁을 하고 놀라더라고요. 이야기였어요. 나눠보니 둘 다 당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알아챘어요. 아니, 그 새끼야. 그 새끼는 본인이 한 짓이 알려진 건 알고 있어요. 제가 사한테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송사는 오려 당당 나오면서 이정현 간호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뭐라고 했는데요? 간호사의 말에 의하면 헤어지자는 간호사의 말에 예비 신랑은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헤어지자고 그러시든가 어차피 넌 버리는 카드였다. 카드를 낚았던 이제 굳이 너는 필요 없으니까 헤어져도 아실 게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입을 다물었어요. 신랑이 그런 쓰레기였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그런 나쁜 자식한테 당해서 달콤한 꿈을 꿨다는 게 너무 멍청하게 느껴져요. 화도 나고 그래서 그 자식이 말한 병원장의 조카가 누구인지 알아봐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실을 결혼할 사람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병원장 조하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러 병원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병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병원장의 조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더라고 해요. 그런데 한번 우리 병동에서 병원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병원장의 친척분들이 와서 참석하셨는데 저가 열심히 물어봐서 알아냈어요. 몇몇 친척분들이 조카가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제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마터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결혼까지 할 뻔했어요. 그 작심한 생각해보면 여자를 만나려는 의사라는 직함을 이용해서 간호사들을 꼬셔 다닌 거였어요. 정말 미친 놈이었죠. 아니에요. 정말 이제야 전부 알겠네요. 그 놈이 본인 어머니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면서
제가 돈 달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더라고요. 저한테는 신혼집 계약금을 내느라 그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의심했던 거였는데 이제야 아기가 들어맞네요. 저는 그제서야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 수 있었어요. 예비 신랑은 간호사 3명을 꼬셔 즐기면서 사는 짓을 하다가 명품 선물 살 돈이 당장 부족하다는 제 핑계를 대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것이죠. 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너무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 아이에게 어떻게 복수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나 며칠 후 또 다른 간호사가 찾아왔어요. 제 이정현 간호사인데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퇴근 후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며칠 전과 똑같은 상황에 당황했어요. 설마 또 같은 얘기일까 생각하며 식은 땀이 나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는 대체 어떤 짓을 하는 걸까요? 전 어느 정도로 나쁜 놈과 결혼을 약속한 걸까요? 그런데 결국 대답했어요. 네, 시간 괜찮아요. 퇴근 후에 만나요. 그래서 퇴근 후에 그 간호사를 만나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여서 말이 막혀버렸어요. 정말 죄송한데 송철원 의사 선생님과 헤어지고 싶어요. 그 부탁을 드리러 왔어요. 혹시 송철원 그 자식이 저와 결혼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게 헤어지라고 부탁하러 온 거예요. 그렇긴 한데 저는 송철원 의사 선생님과 꼭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맞아요. 정신 차리세요. 일단은 이미 파할 생각이긴 한데 그 자식은 병원 내에서 여러 간호사를 만나고 다니는 나쁜 놈이라고 해요. 저만이 아니라 만난 간호사가 2명 이상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놈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의사로서 이렇게 말했더니 그 간호사는 벼랑간 눈물을 터뜨리면서 우는 거였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임신했던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자식이언놀이 쓰레기라 해도 함께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입을 벌렸어요. 간호사가 계속 엉엉 우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앞에서 한참 입을 벌린 채 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정신이 들어서 우는 간호사를 달랬어요. 저기, 상황은 알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도 저는 이제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그리고 임신을 했다고 해도 그런 놈이랑 살고 싶어요. 그 자식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이야기했더니 이 이정현 간호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병원장 조카랑 결혼할 거라고 저더러 조용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뭐라고 하니까 본인이 집 한 채 해줄 테니 그거 받고 조용히 있으래요. 그렇지만 저 혼자 애를 낳고 사는 게 무서워서 이렇게 헤어져 달라고 말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새끼가 쓰레기인 것 같네요. 이렇게 된다면 먼저 집 계약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네, 집 계약서를 받았는데 송 선생님이 아직 그 집 비용을 다 치르지 못했나 봐요. 대출을 받아서 냈다고 하더군요. 한 번에 다 갚지 못해서 분양한 건축사에서 매달 분할해서 갚아도 좋다고 했다고 하네요. 의사니까 신용이 있다고 하면서요. 아, 이제 이해했어요. 그 자식이 저와 결혼하는 핑계로 본인 엄마에게 돈을 여러 번 빌렸다고 했거든요. 저 말고 다른 2명의 간호사에게 한정 명품 가방을 선물했던 것만으로 그렇게 돈을 여러 번 빌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집 구입하느라 그랬던 것이군요. 그런가 봐요. 솔직히 저도 송 선생님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새끼랑 평생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하다가 지금 집 대금을 갚아줘야 해요. 갚지 않으면 어떡하죠? 들어보니까 2억 가까이 남았던데 진짜 불안해요. 그래도 계약을 한 이상 집은 이미 소유하신 거고 나중에 출산하게 되면 친자를 밝혀서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위자료도 청구하시면 좀 느리더라도 집 대금도 갚아나가면서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간호사를 안심시키고 헤어졌어요. 하지만 헤어진 후에 예비 신랑이 있던 그 나쁜 놈 생각에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 나쁜 자식은 간호사 3명만 꼬셨을 게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병원에서 몇 명의 간호사를 꾸셨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일했죠. 생각할수록 기가 차고 화가 나고 끔찍한 일이었어요. 다음날 병원에 출근하자마자 예비 신랑을 찾아갔어요. 얘기 다 들었어. 내 핑계. 어머니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간호사에게 명품백을 사주고 만나고 다녔다던 너. 정말 쓰레기 새끼구나. 그리고 처음부터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지? 결혼도 약속도 진심도 없었지? 그랬더니 예비 신랑은 나를 설득한 대신 더 기가 찬 소리를 했어요. 자기야,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결혼에 진심이 아니었다니. 야, 당연히 진심이었지. 그래도 내가 만나던 여자 중에 자기가 제일 결혼에 적합해 보였어. 정말이야. 게다가 알고 보니 병원장이 하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겠어. 다른 여자들 만났던 건 결혼하기 전에 아쉬운 마음에 그냥 좀 장난질한 거야. 자기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다른 간호사 2명에게 진심은. 나는 자기에게만 진심이었어. 그의 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는 파혼을 해야겠다는 결론이 생겼어. 또한 파혼뿐만 아니라 어이없는 일을 경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곧바로 그에게 이야기했어. 아, 그래. 그럼 이것도 말해봐. 어제 날 찾아온 간호사가 너를 만나서 임신했다고 했다고 말했어. 이것에 대해 설명할 거니? 내가 다른 간호사 2명 외에 누구를 만나는지 설명을 요구하려는 거니? 아마 병원 안에서 판을 치고 다닌 것 같았고 임신한 간호사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조용히 살라고 했다는데도 그런 행동은 끔찍했어. 어머니에게 빌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됐을 때 완전히 속았다는 생각이 더욱 끔찍했어. 이것에 대해 설명해봐. 설명해야 해. 자, 자기야. 그건 아이야. 그래, 나도 그 여자가 임신할 줄은 몰랐어. 책임지려 하지만 결코 웃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자기와 결혼 약속했는데 그 여자는 책임감이 없어. 그래서 집을 주기로 했어? 당장 돈이 부족해서 엄마한테 빌렸고 그 돈은 금방 갚을 테니까. 예식에서는 신랑은 계속해서 자기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했대. 임신한 여자가 있는 걸 숨기고 그 여자한테 충격적인 행동을 한 걸 알게 돼서 진저리가 났어. 신랑은 계속해서 변명만 하다가 정말 끔찍한 사람처럼 보였어. 게다가 분수를 모르는지 엄마는 병원까지 찾아와서 손을 올리는 바람에 집에서는 막 해자리야. 생각할수록 스트레스 받아 열이 뻗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이뤄냈다. 결심했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쓰레기였어 줄은 상상도 못했어.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넌 내가 의사면 다인 줄 알지? 하긴 그런 어머니 밑에서 컸으니 그런 줄 알고 컸겠네요. 이제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야? 그리고 병원에서 이런 짓 하면서 너 무사할 줄 알았니? 꿈나라야. 넌 지금부터 이 병원 일사이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어색한 표정으로 있는 예비 신랑을 둔 채 저는 바로 병원 장실로 향했어요. 제가 병원 장실로 가는 걸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비 신랑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저를 쫓아왔고 거의 바지를 잡으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애원했어요. 자기야,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자기를 두고 정신이 나갔어. 정말 한때의 장난이었어. 그 결혼을 앞두고 나도 몰래 그런 남자들 많아 나도 그냥 잠깐 방황한 거야. 큰 의미 없었으니까 여러 여자들 만나고 다닌 것이 그것 장난이었다고. 그런 말 자체가 아주 어이가 없네. 몰라. 너 정말 제정신 아니냐. 의사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야. 내 수준이면 진짜 양반이며 또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래서 나 좀 봐줘.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게. 이미 내가 제기한 모든 것이 증명되었는데 내가 미쳤다고 알면서도 너와 결혼할 의사인가 궁금하겠지. 하지만 이러한 어리석은 말을 했어. 머리가 왜 그랬니? 예비 신랑은 저를 따라오며 여러 여자를 만난 건 그야 큰일이 아닌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어.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렇게 말한다니.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대단한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말 너무 황당해요.
이 자식 완전 쓰레기예요. 아니에요, 병원장님. 여기에는 오해가 있어요. 전 그 정도의 쓰레기는 아니에요. 저는 병원실로 들어가 대단한 아버지에게 바로 예비 신랑에 대해 고해 바쳤어요. 병원에서 당한 간호사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과 저에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이 한 짓도 일러 바쳤죠. 아이, 뭐 그게 사실이냐. 이 자식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녔어. 너를 그렇게까지 배신을 했다고 한다니까요. 저만이 아니라 병원 내에서 당한 간호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심지어 임신을 했다면서 절에 찾아온 간호사도 있다니까요. 이건 병원 내 풍기문란 아닌가요? 인사면 뭐해요? 병원 내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니는 대이고 한 자식, 내가 우리 조카한테 그런 짓을 했어? 그리고 병원 내에서 간호사들이 그렇게 후리고 다녔다고 아이고 병원장님 죽을 재해셨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좀 있어요. 제가 조카님만을 사랑했어요. 다른 여자들은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이 새끼가 아직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지. 어디가 되고 변명의 핑계야. 죄송합니다, 병원장님.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제 약혼녀가 병원장님의 조카라는 걸 알았다면 저도 더 조심했던 거예요. 제가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놈이. 그래도 야, 이놈은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네. 제 이야기를 들은 큰아버지는 극단적으로 화를 내면서 예비 신랑을 마구 꾸짖었고 맥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러더니 큰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 못된 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속으로 불어닥치겠죠. 자식, 그 바보를 해고시켜 주세요. 어차피 우리 병원에는 다른 의사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한테 대접하고 간호사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놈은 여기서 일해선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그런 말 마세요. 정말로 해고하면 어떡하나요? 병원장님, 식을 다잡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동안 병원에서 얼마나 잘해왔는지 아십니까? 예비 신랑 놈은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했어요. 제가 그를 해고해달라고 요청하자 큰아버지는 당장 그 의사를 사직시키셨습니다. 주문했어. 넌 내일 바로 나가야 해. 근무지에서 챙겨나가라. 사직 처리는 병원에서 알아서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이, 너 같은 놈은 의사 일을 할 자격도 없어. 병원장님, 그것만은 안 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살아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용서 달라고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당장 내일쯤 챙겨서 나가. 이런 놈을 내 병원에서 계속 둘 생각은 없다. 결국 비미 신랑이 있던 그 남자는 더 이상 찍소리도 하지 못한 채 터덜터덜 병원 장실에서 나갔어. 얼마나 훈련했는지 몰라. 다음 날 정말로 그 남자는 짐을 챙기고 있었어. 제대로 나가는지 제가 보러 갔더니 그 남자는 저를 보고 또다시 매달렸어. 자기야, 정말 잘못했어. 내가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에요. 저는 뒤늦게 깨달았고 미안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장님께도 제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고 부탁하고 제 정신을 차리게 해줘요. 이젠 정말로 당신이 아니야. 오늘은 당신이 짐을 제대로 챙기는지 보러 온 거예요. 또 어제 당신이 저에게 했던 다른 간호사들에 대해도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해고될 정도로 모두가 크게 항의했대요. 이럼에도 여기서 계속 일하려고 하다니. 진짜로 제정신을 차려야 해요. 당신처럼 사람이 여기서 일하는 게 아무도 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라도 저를 도와주어야겠죠. 저는 그래도 당신에게는 잘 해왔잖아요. 돌이켜봤을 때 제 순종은 모두 당신에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저를 다시 사랑해주기를 바래요.
그럼 제가 병원장님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여기서 제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일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자기에겐 좋을 거야.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 끈질긴 거야. 아니면 정말 못 알아듣는 거야? 나는 너와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우리 큰아버지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질척하게 구는 것 같은데 그만 좀 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얼른 짐을 가지고 나가. 제가 이렇게 화를 내니 그제서야 그 남자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짐을 싸서 나가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그 남자가 나간 뒤 얼마 후에 큰아버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휴, 그 끔찍한 놈네. 말대로 병원 안에서 아주 파렴치한 짓을 잔뜩 하고 다녔더라면 병원장들이 그 놈을 의사로 받아주지 말라고 했다네. 그런 놈은 다른 병원에 가도 똑같은 짓을 하고 다닐 거예요. 그렇게 부도덕한 놈은 의사회를 못하게 하는 게 좋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감이에요. 그리고 임신했다는 그 간호사는 안 되어서 병원 직원들한테 연기해주던 은행 대출을 최대 금액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아이 나오면 육아 식비도 다 써야 한다고 했고 아이 감사해요. 큰아빠 그게 제 일이었으면 어땠을까 하 생각만 해도 정말 아득하고 큰아빠가 도와주셔서 다행이에요. 하여간 그 남자가 병원에서 쫓겨나고 나자 드디어 제 끔찍한 경험이 끝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완전히 끝이 아니었어요. 병원으로 또 이전 예비 시어머니가 왔거든요. 그 남자와의 인연이 얼마나 즐겁긴 한 곳인지 정말 징그러웠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붙들고 또 다짜고짜 설득을 하려 드는 것이어요. 아가씨, 아이 우리 아들 다시 써달라고 병원장님께 말씀 좀. 아가씨, 부탁 한번 하고 싶어. 우리 결혼 상대였던 거야? 생각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의사 자리를 다시 얻으면 꼭 아가씨와 결혼시키고 싶어 하는 엄마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대해? 여기까지 또 찾아오지 마세요. 나에게 손 내밀었던 적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그걸 증거로 가지고 있진 않아. 난 그것 때문에 형사소송도 하려 하지 않아요. 여기 오는 시간에 소송 준비를 할 테니 돌아가세요. 이미 다른 사람을 아들 자리에 뽑았으니까요. 그리고 대가들과 결혼하려던 생각은 없어요. 인심을 더럽게 써서 그런 말을 하고 있진 않아요. 아들끼리 결혼할 계획은 있었지만 말야. 너무 냉정한 것 같아. 의사 자리를 빼앗지 않았으면서 사랑한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았어. 너희 병원장은 다른 병원장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아들이 다른 한을 찾아 취직하려고 해. 자리도 막혔는데 말야. 내가 말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지. 아줌마 되게 쓰레기 같은 아들이 우리 병원에서 여러 간호사를 만나고 다녔다는 건 아세요? 심지어 임신한 간호사도 있대요. 그런 들 하려고 재단계하고 당신한테 돈을 빌려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그 남자랑 결혼하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정색하며 말을 했더니 전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신랑이 있던 그 남자만큼이나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놀고 싶어서 조금만 그런 거라는 거잖아. 마음까지 다 준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아요? 남자들이 다 그런 거지. 결혼하고 나면 아가씨는 일 그만두고 집에 들어와서 의사. 돈을 벌어서 편하게 아이를 낳고 살면 돼요. 의사 남편을 만난다면 더 좋겠죠? 정말 기가 막혔네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뱉는 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그 이야기를 주변 간호사들이 듣던 중에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기 시작하는 걸 보았어요. 어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의 짓은 정말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들어와서 주임 간호사님께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각자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맞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제게도 투덜거렸는데 저는 남자친구가 있으니 거절할 수 있었던 거지. 안 그랬으면 똑같이 당할 뻔했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요즘에는 어떤 시대냐고, 남자니까 바람피는 게 괜찮다고 하고
여자는 집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들 덕분에 최근에 이 병원에 와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간호사들의 분위기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좋았어요. 2명의 퇴사자가 있었는데도 그 아들을 다시 이 병원에서 일하게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해요. 정말 아니라 생각해요. 어찌됐든 그렇게 되지 않을 테고 간호사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 환자들도 이에 동조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게 대단한 일이라도 있어서 다들 구경했어요. 우리 아들에게 무엇을 할 말이 있냐고 물었는데 이전에 예비 시어머니는 그저 역정을 내다가 쌩하니 병원을 나갔어요. 끝까지 반성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 아들의 엄마였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부끄럽네요.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아가야지 한없이 부끄러운 상황이었어요. 아들을 제대로 키운 덕분에 자라나 봐요. 의사로 키우면 어떻게 될지 가족으로서 걱정되긴 합니다. 이전에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피해를 입은 간호사들에게까지 번쩍번쩍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를 입은 간호사들은 몇 일 뒤에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엄마도 다시 찾아왔다고 하니 진짜 미쳤다 싶네요. 우리가 이렇게 안일한 모습을 보이니까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행동을 보여주고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우리가 그들의 진짜 모습을 파헤치고 상황을 개선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한 팀이 돼야겠어요. 그 2사람을 사회에서 제거하는데 협력하자는 취지예요. 일단 예비 신랑이 그 인간을 받아주는 병원이 없으니 의사라는 직함으로 장가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아니 바로 선을 보러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해 앉은 자리에서 명식 선을 보고 있다고 해요. 아주 끝까지 지저분한 인간이었어요. 제가 정보통이라요. 소문을 들었는데 이번에 꽤 괜찮은 집안의 여자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집안은 기출신들이 대부분이고 돈도 많고 그 여자 직업도 교수라고 해요. 우리 그 쓰레기랑 여자가 데이트하는 곳을 찾아가서 깽판을 치는 게 어때요?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당연히 출동해야지. 다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증거 자료를 잘 정리해서 우리 서로가 컨펌 받아서야 해. 출격해 여자가 하늘을 품으며 6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것을 2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고자 했어요. 저희는 모두 4년 간호대를 졸업한 똑똑한 사람들이라 증거 자료도 얼마나 잘 정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알게 된 것은 그 인간이 부잣집 딸과 매일 호텔에서 데이트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디서 만나는지까지 입술을 모으며 말했는데 우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목도리까지 쓰고 그 인간이 데이트하는 장소를 알아냈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늘도 우리를 돕는 것인지 문제는 그 인간과 만나는 여자와 그 여자의 어머니가 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 것 같았어요. 딱 보면 여자의 엄마랑 아빠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 아니, 또 여자와 만나는 거야? 지혜는 보러 오지 않으면서 여자를 만나러 다닐 시간은 있는 거야? 당신은 뭔지 아요? 난 당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서 가드 어디 있어요? 잡상인이 와서 잡상인의 눈에는 우리가 잡상인 보여요. 저기요, 이 의사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알고 만나시는 거예요? 보아하니 우리처럼 피해자 같아요. 여기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런 일을 일애기에게 당한 간호사들이에요. 그냥 아니에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예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자료 좀 봐보자. 어머나, 이게 사실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짓을 아니에요? 어머니, 이게 다 여자들이 저를 혼자 좋아하고 혼자 오해해서 저를 모함하려 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모함이라고 할 거니? 그때 제가 병원장실에서 제 아리를 붙잡고 무릎 꿇고 빌고 있는 CCTV 영상을 보여주니 그 인간은 뭐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다리를 함께 스타어택 티버티. 사정없이 떨어뜨리고 선을 보고 좋은 만남을 가진 그 여자도 쓰레기 같은 인간의 발등을 뾰족한 구두굽으로 밟으며 빈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며 지나갔다. 그 인간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우리도 그 인간의 목을 잡고 말했다.
내가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한테 내 진짜 얼굴을 알릴 거야. 결혼하면 결혼식에도 찾아갈 거야. 내가 아이를 낳으면 애 돌잔치까지 찾아갈 테니까. 내가 나랑 내 새끼도 챙기지 않는데 남의 새끼를 챙기는 너를 가만두고 볼 수 있을까? 나는 눈이 시뻘개지도록 너만 보면서 살 거야. 이 그 인간을 바닥으로 아주 세게 내팽개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는데 그 인간도 헐레벌떡 따라 호텔 밖으로 뛰어나갔다. 나와 우리의 옷깃을 잡으며 자신의 삶을 망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때 남자 한 사람이 여자 4명의 힘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며 이야기했는데 우리들은 그 사람을 붙잡고 비 오는 길에 던졌습니다. 그는 비를 맞고 있는 꿀이 꾹 버려진 벌레처럼 보였습니다. 너희는 우리 4명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말하며 끝내 사죄하며 살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의사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인생을 범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 번 두고 보자고 하였고 내 엄마에게 한 번 더 나오면 정말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억울하고 분해서 토를 치며 울었고 우리 여자 넷은 택시를 타고 돌아오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날 맥주집에 가서 함께 한 잔씩 마실 때와 같이 바다를 조망하여 행복했습니다. 건강하게 술에 취해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며 서로에게 힘이 되자고 약속했습니다. 3명의 친언니와 친동생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 후로 이전 예비 시어머니나 그 남자를 다시 만난 적은 없어요. 제가 무사히 파혼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제가 상을 살아도 돈이나 직함이 좋은 것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 해도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파혼 경험이 충격적이었지만 지금은 일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충격보다는 교훈으로 느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지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모두 매일 즐거운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